안녕하세요. 광주 여성장애인연대에서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직자 임자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지체장애 여성입니다. 그리고 좀 나이도 많이 듣고 보시기에도 저분은 서 있을 때는 멀쩡하지만 제가 걸음을 옮기는 순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장애인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성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인권하면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인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항상 같이 생기고 벌어지고 일어나는 것이 인권입니다. 저는 생후 8개월 때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걸려서 지금의 지체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소아마비는 전문 용어인데요. 제가 잠깐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뇌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 특히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에 폴리오라는 장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감염에 발생하여 뇌 신경 조직이 손상되면서 일시적인 혹은 영구적인 신체 마비와 변형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도에 5명의 환자로 이제 더 이상의 소아마비 환자는 발생이 안 되고 2000년도에 완전 박멸로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 선진국이에요. 코로나19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모범으로 삼고 또 바이러스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태어난 1960년도에는 이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가장 심할 때 그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생후 8개월밖에 안 됐지만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하여서 지금의 그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전염이 돼서 지체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예방 접종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예방 접종을 아무나 나가서 쉽게 접종할 수 있고 또 국가 의무 예방 접종이 많고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시골에서 교통도 불편하고 찾아가서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 모든 곳이 힘든 시기였다 보니까 예방 접종을 제때 맞춰서 한 가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시대에 가장 심한 시기인 60년대에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걸려서 지체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집안에 장애인이 발생하면 집안에 수치다, 창피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저 시대에는 장애인이 발생하면 집안에 가둬놓고 밖으로 못 나가게, 그리고 손님 오면 심지어 지금 세대들은 알 수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옛날에 집에는 다락방이 있었어요. 벽장이나 다락방. 거기에다 숨겨놓고 손님이 갈 때까지 못 나오겠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았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먼저 그러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저희 할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 집안이었고 거기에 이제 한학자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담양향교에서 아주 오랫동안 정교로 활동하셨습니다. 여기 향교 정교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 총장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이제 그 정도로 존망받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자기의 권위가 있고 또 지위가 있음에도 그 권위나 지위는 전혀 연연하지 않고 굉장히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신 분이셨어요. 그런 집안에 저 같은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그래도 그 할아버지의
지위도 있고 권위도 있는데 창피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장애를 입어 이 아이에 대해 치료를 고민하고 있는 저희 엄마에게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너가 할 것이 아니고 너가 앞으로 할 것은 이 아이가 앞으로 미래에 잘 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치료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엄마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대에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원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집에 손님이 오면 장애인이 있으면 가둬놓고 못 나오겠잖아요. 저는 손님이 오면 먼저 인사를 시켰어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이라고. 그렇게 하시고 외출하실 때, 멀리 외출하실 때는 저를 종종 데리고 나가셨어요. 왜냐? 많이 보고 많이 경험을 해야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 굉장히 우선권을 가지고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집에서 또 할아버지께서 제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가족은 물론 일가 친척에게 이 아이가 장애로 인해서 너희들이 놀림을 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차별을 했을 경우는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공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장애로 인해서 내가 불편함을 겪거나 또 놀림을 받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내가 받고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학교를 가니까 저와 같은 장애인이 몇 명 있었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막말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인권이란 것이 뭔지도 모르고 또 그림자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림자처럼 살아야 하고, 하물며 장애인이면은 주변의 도움이나 이 아이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불구하고 같은 비장애인 형제들의 수발을 들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받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집에서 깨어있는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받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할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어요. 저는 이런 멋지신 할아버지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멋지죠? 네. 보통의 장애인들은 이런 특권은 감지덕지. 그리고 제가 이제 커서 장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봤던 그 모든 것은 정말 1%도 안 되는 그런 특혜였고, 대개의 경우는 장애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차별을 당하고 또 여성 장애인이란 그 편견으로 인해서 너는 장애인인데 네가 뭐 할 수 있겠어. 여성 장애인, 여자이면서 장애인이잖아요. 여성 장애인 주제에 네가 뭘 하겠다고 나서자고 또 이렇게 함부로 하고, 또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너를 지지해주고 동조해줄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여성 장애인들을 확대하고 차별하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은 많은 정말 선각자들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최근에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나라에서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법률로서 지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률로서 시행된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하고 싶은 말은 인식의 변화라는 거죠. 사회적 구조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내려오는 가부장적 사회적 구조로 인해서 남자가 우선이고, 장애인계에서도 여성 장애인이 아니라 남성 장애인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장애인 기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여성 장애인 기관은 광주 여성 장애인 연대 딱 한 군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기에 복지관 엄청 많지요. 복지관 많고 그 복지관의 기관장
당사자들은 몇 명 안 돼요. 그 또 기관자 중에서 여성 장애인, 당사자 중에서 여성 장애인은 저희 여성장애인 연대 한 분이세요. 그 정도로 여성장애인이 아직도 활동하는데 힘들고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엠마 왓슨이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2014년 9월 20일 유엔에서 연설한 것이 있습니다. 히포시라고. 그 내용을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남성들이 성적 고정관념에 속박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로워질 때 여성을 위한 것들도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만일 남성이 공격적이 될 필요가 없다면 여성들 또한 그것에 압도될 이유가 없겠죠. 만일 남성들이 여성들을 속박할 이유가 없다면 여성들이 속박당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여성 장애인은 남성 장애인이나 비장애 여성이 겪고 있는 불공평, 불평등보다 심한 차별과 학대를 받고 살아왔고 인권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성 장애인 하면 제3의 성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체 접촉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냥 보통 여성은 남성과 여성이죠. 근데 여성 장애인은 또 다른 성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막대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또 같은 장애인에서도 남성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이 뭐 해? 뭐 할 줄 알아? 이렇게 차별을 합니다. 또 다른 내용은 여성 장애인이 대학교를 가면 어쨌든 간에 도움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로 도움받는 상대가 비장애인 남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받을 때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계에서 여성 장애인이 대학을 갔을 때 지금은 활동 구조가 있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 여성 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는 전담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같은 동성으로. 그리고 장애가 유전된다는 잘못된 편견으로 여성 장애인의 출산이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시설이나 가족, 주변인으로 인해서 임신과 결혼과 임신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다반사예요. 그래서 이 엠마 왓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이고 이 상황을 더 낫게 만들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니라면 누가 하겠어?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하겠어? 라고 우리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 투쟁하고 있고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함께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라면 누가 하겠어?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하겠어? 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도 더 진실해지고 스스로를 완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엠마 왓슨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아니라면 누가 하겠어?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하겠어? 장애인들의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임을 인식하고 사회 여건의 개선을 통한 장애 해소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는 죄가 아니에요. 장애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배우고
이해하고 장애 인식이 개선되고 연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차별을 하게 됩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밥 먹는 것처럼 장애 이해를 하고 장애 특성을 공부를 하고 배우고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잊을만 하면 또 듣고 또 얘기를 들어서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붙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권이고 장애인식 개선입니다. 자, 장애 문제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불편해해요. 그냥 소수권자들의 얘기라고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장애인의 특성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연습과 노력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권은 우리와 한 몸처럼 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요?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비장애인처럼 멀쩡하게 걸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장애는 낫는 게 아니라 또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점점 진행되고 있어요, 장애는. 그래서 더 이상의 진행을 최대한 막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사람, 또 인권적인 사람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배우고 연습하면 될 수가 있어요. 착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느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인식의 변화고 또 장애인들의 또 특성을 배우고 연습해 주다 보면 사회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나비 효과에 대해서 들어봤을까요? 자,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고 미세한 작은 변화나 작은 사건이 향후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답니다. 그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허리케인을 만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큰 시너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몰라서 할 수도 있는 행동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알리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하고요. 자, 친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이 변화가 돼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변화가 되면 동네가 변화가 되겠죠. 동네가 변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변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변화가 되면 세계가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아까 엠마 왓슨이 애쳤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노력해서 이 장애 여성들이 겪고 있는 편견으로부터 차별로부터 겪고 있는 그 모든 악순환을 우리 스스로가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